이제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요즘에 이 구글의 이 제미나이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향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쯤에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챗 GPT 이제 3.5 버전 나왔을 때, 구글이 그동안 AI를 제대로 못했다. 이제 검색 시장은 망하고 이제 구글도 이제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역시 구글은 구글이다. 근데 지난 3년 사이에 이 제미나이의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거의 지금은 이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챗GPT를 좀 잘 안 쓰게 되고 제미나이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은 뭐 앞으로도 또 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저희야 뭐 좋은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제미나이 모델은 이제 처음 나올 때부터 이 멀티 모달로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인풋도 넣을 수 있고 아웃풋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모델로 이제 설계가 됐었고요. 사실 이게 멀티 모달로 이렇게 설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극대화되는 강점까지 가게 될지는 저도 이게 처음 멀티모달 얘기 나왔을 때는 좀 잘 인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뭐 딥리서치 이제 쓰는 거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이래서 구글이 멀티모달로 설계를 했구나. 거의 통합적으로 완성된 결과를 에이전트 형태로 우리가 요청한 작업들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이 가진 또 이 장점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구글 생태계랑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도 뭐 이 지메일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랑 또 여러 가지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문서랑 엑셀 뭐 하고 저희 일정이랑 모든 거 다 지금 뭐 저는 이제 구글 쪽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여기 외에도 이 구글 AI를 중심으로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까지도 다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글의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에 대한 워크플로우까지 아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이 구글의 아주 막강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구글만 써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구글 랩스랑 이제 연동이 이 제미나이 모델이 거의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랩스는 사실 거의 이제 구글에서 이 자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난 거의 한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UI 같은 경우는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도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스티치 AI라고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구글 서비스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UI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생성, 영상 제작, 그리고 이제 마케팅 자동화, 그래서 또 의상, 패션 같은 것들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솔루션까지 해서 일상생활과 우리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완전 자동화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쭉 다 만들고 있는데 이 구글 랩스랑도 이 제미나이 모델이 연동이 되면서 우리가 하는 워크플로우랑 작업들을 자동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글 O8이 또 사실 굉장히 또 괜찮아요. 업무 자동화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구글 O8도 다음에 좀 기회가 돼서 정리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딥리서치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딥리서치 기능은 AI 리서처를 한 명 고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리서치할 수 있는 직원 한 명 고용해서 나 대신에 리서치를 좀 하고 네가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다오라고 이제 하는 기능으로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아마 뭐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저기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쭉 같이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이 이제 프론티어 기업의 시대다. MS에서 작년에 중반쯤 언급했었고요. 프론티어 기업은 AI 인간 그 팀장, 에이전트 보스가 있고 그리고 AI 직원들, AI 에이전트들을 리서처, 또 뭐 기획자 아니면은 그리고 뭐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직원 AI를 직원으로 두면서 통합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에이전트 보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얘기하면은 리서치 에이전트, 리서치하는 직원을 한 명 고용하는데 원래 리서치하는 이제 직원을 고용하려면은 보통 이제 석사, 박사급을 많이 고용을 하니까 최소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뭐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제미나이나 이제 이런 그 딥리서치 기능을 써보니까 석사급보다는 정리를 잘하는 것 같다. 이제 박사급보다는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속도가 무시무시하다는 게 이제 최고 장점이죠. 원래 한 뭐 사람이 조사해서 분석해서 정리까지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은 그래도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릴 분량을
한 10분, 15분 만에 이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서도 내가 AI 직원을 고용해서 내 업무를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작동을 해요. 이 딥리서치 같은 경우는 4단계에 걸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GPT 모델이랑 또 좀 달라요. 이제 GPT 모델은 사전 학습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네레이티브, 이제 프리트레인드,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학습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이 이제 주도하면서 요 4단계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먼저 세워요. 내가 먼저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일단 플래닝을 해서 야 그럼 네가 요청한 작업들을 내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요 내용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업무 지시를 내리면은 그러면 요 연구 계획서라든지 리서치 계획서를 써와서 저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해줘요. 이제 승인해주면은 얘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있는 데이터들을 다 검색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또 있어요. 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쪽에 데이터를 이제 모아놓고서 그걸 전달해주면은 그걸 가지고서도 또 이제 그 자료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추론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집한 자료를 자기가 비교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거쳐서 리포팅을 해줍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주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가지고 인사이트 종합 정리해주고 특히 출처랑 인용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문서화해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고서까지 아예 만들어준 형태로 이제 제공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AI 에이전트 직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UX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써먹으면은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글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분석하고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예시들을 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예시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단은 조금 이제 시장 분석, 이거는 뭐 이제 꼭 UX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좀 거시적인 분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스티프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어떠냐,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그러니까 좀 넓은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어떤 식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회 요소와 또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좀 넓게 한번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 스티프 분석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면은 이거를 제미나이 딥리서치에 이제 넣어서 이렇게 방대하게 전반적인 영역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시켜보면서 어떤 UX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종합적인 상황을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일단 저기 접속을 좀 해봐야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제미나이 이제 쓰시는 분들은 유료를 쓰셔야 이제 딥리서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미나이 이제 쓰시고 이렇게 유료 버전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여기 도구에 이제 가보시면은 딥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딥 리서치. 근데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횟수가 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 울트라 버전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 버전으로 접속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딥 리서치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네,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도구에서 딥 리서치를 클릭하면은 된다. 그럼 무엇을 조사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만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되겠죠. 프롬프트는 제가 한번 예시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요즘 AI 글래스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글래스 관련된 스티프 분석을 네가 진행을 해봐라 라고 이제 요청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AI 글래스 산업에 대한 UX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스티프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제 분석을 해주고 또 글로벌 이벤트에 연관된 정치적 리스크 평가 3가지도 좀 포함하고 시장 성장, 투자 관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 기회들을 상세히 나열해라 라고 그리고 각 요인별로 최소 3개 이상의 구체적인 인사이트 제공하고 보고서 서두의 목차를 작성해라 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한글로 그냥 넣으셔도 적절히 알아듣고 반응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약간 제이슨 구조로 많이 써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제이슨 구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이슨 구조로 이제 만드시면은 좋은 거는 이 하이라키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서 지금 이제 이 명령들이 내려지는지, 동일한 레벨인지 하위 레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 프롬프트 자체를 항목과 유형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제이슨 구조로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활용하시는 것들을 쓰시면은 또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재미나 아까 딥리서치 켜놨었죠. 네, 딥리서치한테 넣어가지고 야, 이 자료 좀 조사해서 진행 좀 해봐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시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계획을 먼저 세워요. 그러면은 요 이제 이 그 스티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먼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네, 계획을 세웠죠. 네, 그래서 뭐 대상군 산업들을 뭐 선정하고 제가 저걸 안 넣었군요. AI 글래스에 대한 걸 하라고 안 넣었군요. 네, 하고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종합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은 계획을 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연구 계획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은 산업을 AI 클래스 산업으로 정의해서 진행해라고 얘한테 이제 수정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넣으면서 빠뜨렸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또 이제 해주면은 이제 진행을 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할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진행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진행을 쭉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이제 하나의 리서치를 이제 진행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걸려요. 일단 연구 시작을 눌러 놓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자기가 이제 진행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인터페이스랑 이제 UX 방식은 진행하는 과정도 이제 생각 과정을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분석 착수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다 나오고 있죠. 네, 하나씩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어떤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줘요. 뭐 이런 UX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과정을 보여주니까. 네. 근데 이건 시간 걸리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딱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저거군요. 다른 분석이에요. 네. 어차피 뭐 같은 분석이긴 하지만 네. 분석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다른 분석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디가요? 메타를 한 거고. 네. 네, 알겠군요. 일단은 자료를 내용을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 AI 클래스 산업에 대한 거시 환경 분석 및 차세대 UX 전략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 딥리서치에 대한 결과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링크로 한번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알겠다. 네, 이렇게 스티프 분석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거를 바로 이제 이렇게 구글 이제 독스 문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와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AI 클래스 산업의 거시 환경 분석 및 차세대 UX 전략 보고서라고 이제 스티프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리서치에 대한 개요하고 대상 산업을 먼저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성장률과 상반기 현황 주요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주면서 중요한 게 레퍼런스를 같이 달아줘요. 이제 레퍼런스를 같이 달아줘서 레퍼런스를 다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UX 인사이트를 정리해 주는데 우선 이제 사회적 요인, 미학적 수용성과 행동 양식의 진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요인은 이제 다중 모드 AI와 온디바이스 컴퓨팅의 결합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사이트를 역시 도출을 해줬고요.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와 구독 경제, 산업 경제 그리고 ROI를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환경적 요인, 이게 이제 5대 요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지금 하는 거죠. 정치적 요인까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글로벌 리스크 진단을 이제 해주면서 첫 번째 리스크, 또 두 번째,
세 번째, 리스크까지 종합적인 이런 분석들을 진행을 해준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기회 포착은 어디냐라고 이제 했을 때, 네, 이렇게 핸즈프리, 초게이나 라이프 코칭, 종합결로 해서 로드맵 제안까지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아니 단계별로 지금 3단계로 아까 로드맵으로 해가지고 3단계 제안해달라고 했었죠. 인사이트를 이런 식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들까지 이렇게 쭉 다 정리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레퍼런스 한 40개 정도 지금 검토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근데 이 정도의 보고서를 이제는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 요청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은 근데 사실 그 검토하는 과정은 좀 필요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시키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왔는지를 다 이제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내용들이 괜찮게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전히 얘 같은 경우도 GPT 모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의 이제 특성상 할루시네이션 같이 이렇게 환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비교적 그게 덜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전 학습된 데이터 중심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검색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역시 여전히 검수하는 작업들은 이제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들을 각 단락마다 다 이렇게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검수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용이하게 우리가 검수를 해보는 작업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과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이 아주 이제 유용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저희가 이제 이 AI 클래스 UX에 대한 그 스티프 분석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서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역시 이것도 잘해주는 게 네, 구글에서 상당히 잘해준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이제 써보니까 이 보고서들도 상당히 이제 시각화된 형태로까지 작업을 해서 이제 문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LM도 역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AI 랩스에 이제 가시면은 구글 랩스에 가시면은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노트북 LM에 이제 와 보면은 이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이제 새로 만들기가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공유하는 링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복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노트북 LM에다가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요 내용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작업을 해주면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분석을 시키면은 요 자료를 이제 읽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글의 이제 강점 뭐냐? 이 통합된 이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환경에서 이제 아예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다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해놓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로 이렇게 어떤 다른 형태로 멀티모달이라고 했죠. 다른 형태로 가져가서 필요한 형태의 결과물로 재가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제공하는 게 이 구글의 아주 강력한 점이다. 물론 이게 지금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떤 보안이나 회사 운영 방침상 가져다 쓰기 어려우신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조금 규모가 클수록 그 규모에 맞는 또 다른 적용 방식들을 지금 적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근데 이제 이래서 요즘에 그 이제 가벼우면 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좋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이제 빨리 다 써보고 만들어보고 이제 작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사 규모가 작으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내가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하고 있으면은 아주 좋을 수 있다. 왜냐면 AI 이제 많이 써보고 바로 우리가 AI 팀원을 고용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자료 제공해주면은 얘가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왔어요. 읽어온 상태고 우측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로 바꿔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인포그래픽도 만들 수 있긴 한데 이 슬라이드 형태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작업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일단 아까 이 분석 요청했던 것들이 저거였죠. 네, 요거 스티프 분석이었어요. 스티프 분석. 네, 스티프 분석을 요청을 했고, 네, 요거에 대한 PPT 자료를 요청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요거를 뷰어 접기, 뷰어를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더 할 수 있나? 플레이 버튼 있군요. 네.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PPT가 완성이 된 거죠. 2025에서 2030년에 AI 글래스 산업 전망 및 UX 전략, 스티프 프레임워크를 통한 거시 환경 분석과 디자인 로드맵. 아주 제목도 아주 멋있게 잘 달아줬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다 이제 아까 제가 멀티모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 나노 바나나나 이런 모델들을 써가지고 이미지 생성해주기 때문에 내용에 상당히 적합한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좀 떨어졌는데 퀄리티가 점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한 내용들은 이제 전반적인 큰 맥락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타임에서 씬 타임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면서 메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들과 이런 AI 탑재 모델 비중에 대한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내용만 지금 짚어가지고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그 한계들, 고립형 인터페이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주의력이 분산돼 있다. 근데 이 지금 AI 글래스 시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비침습적 인터페이스 해서 사용자랑 이 AI가 이제 이 디바이스가 카메라가 시선이 일치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아예 이 그림도 이렇게 얘는 흑백으로 그려주고 얘는 칼라로 그려줬어요. 제가 이제 뭐 수정하거나 이제 보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맥락을 지금 다 이해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여기 관련된 기술들이 뭔지를 쭉 써줬고요. 네, 그리고 뭐 기술은 보이지 않아요. 프라이버시는 보여야 한다. 근데 소셜. 그래서 이게 저기 이제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미학적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예쁘게 잘 보이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음성이나 제스처 지금 이제 뭐 그 메타에서 레이번 나왔는데 계속 이제 얘한테 얘기할 때 헤이 메타 뭐 이러니까 안경 쓰고서 헤이 메타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음성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미세 제스처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도 팔목에 밴드를 내는 거죠. 밴드 이렇게 누르면 작동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그 어떤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도 아주 시각적으로 지금 요 이미지까지 지금 생성해서 잘 정리해 줬어요. 네, 몇 가지만 뭐 짚고 가요. 네, 하고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엣지 AI와 다중 모드 입력을 통한 진정한 웨어러블 컴퓨팅의 현실. 네, 요 크기에 대한 이론까지 다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멀티모달 인풋에 대한 내용들까지 유동적 UI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선 구독 경제, B2B 생산성 혁명,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의 접근이 중요한지를 넣어주고 판매에서 구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 아닌 필수 UX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정리해줬고요. 아까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준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시각적인 문서로 만들었을 때 한눈에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아마 뭐 노트북 LM들은 많이들 쓰고 계실 것 같아서 뭐 너무 막 자세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역의 UX 기회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핵심 보고서 나왔던 내용들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제 만들어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LM의 이제 아쉬운 점은 아직 그 이제 수정 기능을 이제 제공하진 않아요. 이제 수정까지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뭐 제작상의 어떤 그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까지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냥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수정이 필요하면은 여기서 일부 뭐 이거 가져와서 이제 PPT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가져다 쓰고 거기서 내 필요한 내용들만 PPT 사이에 새로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처음부터 0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힘든데 이 정도 거의 뭐 80% 90% 이제 완성된 결과물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보고서 작업을 하면은 확실히 훨씬 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큰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분석 보고서를 작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그 용이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보고서 작업도 AI 에이전트한테 시키고 문서화하고 PPT에서 시각화하는 작업들까지 노트북 LM 같은 곳에서 작업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와 작업들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떤 리서치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줄이고 훨씬 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UX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AI 리서치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AI 에이전트 보스로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UX UI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같이 AITTQ 과정을 만들어서 UX 디자인 그리고 이제 UI 디자인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그리고 이제 GUI 디자인에 대한 과정을 같이 기술 자격 과정으로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UX 디자인은 주로 이제 UX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 언어 모델 활용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AI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이제 과정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UI 과정은 이제 피그마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고 지금 피그마가 이제 UI 디자인 도구에서는 가장 각각 만든 디자인 도구 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그마를 활용한 디자인 방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AI 도구들과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부분들 주로 이제 커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제 구현해 보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이제 돼 있고요. GUI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와 나노 바나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원하는 이미지와 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UI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과정이 따로 있어요. 이제 마스터 과정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과정을 한 번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제 제가 브런치 글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난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마스터 과정 통해서도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디자이너들도 이제 창업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AI 스타트업 학과에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들도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력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제는 그 바이브 코딩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구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는 나만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학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AI 전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일해오던 방식을 AI로 전환해서 이제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과정이니까 네, 그런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상암에 있습니다. 상암 DMC에 있기 때문에 상암에서 아주 멋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아이템도 만들고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진행되는 석사 과정이고요. 그래서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녁 7시에서 저희가 보통 10시 사이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2년의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창업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AI 스타트업 학과에서 또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유용성을 또 많이 또 이렇게 같이 경험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은 좋겠습니다.